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이씨성을 가진 한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30대 중반의 남자로 어릴 때부터 의술을 배워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실력은 뛰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이 의원에게는 특별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병이 급한 사람은 밤중이라도 달려갔고 먼 곳에 사는 사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살님처럼 따랐고 그의 이름은 인근 마을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열에 시달렸고 기침과 구토로 고생했습니다. 이 의원은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마을을 누비며 약을 지어주고 치료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마침내 전염병은 잡혔습니다.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 대부분이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했고 아이들도 다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 자신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 넘게 쉬지 않고 일한 탓에 과로로 병이 들었습니다. 몸은 극도로 약해졌고 열이 올랐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진찰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걱정했습니다. 자신들을 살린 은인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은인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은 약재는 비싸서 구할 수 없었고 명의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구하면 의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깊고 험한 곳이어서 아무도 감히 가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랑이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섰습니다. 마을에 건장한 청년 5명이 산삼을 캐러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의원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무릅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들은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을 걸어 깊고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험한 바위를 넘고 계곡을 건너고 가시덤불을 헤쳤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골짜기 그늘진 곳에 붉은 열매를 단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천천히 정성스럽게 캤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이것이면 의원님을 살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청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청년들은 겁에 질렸지만 산삼을 지키기 위해 맞섰습니다.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호랑이를 몰아냈습니다. 호랑이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한 청년이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청년들이 그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삼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간신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청년들이 산삼을 가지고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즉시 산삼을 다려서 의원에게 먹였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의 약효는 놀라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의원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 의원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청년들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복한 의원이 다시 환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예전만큼 효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약을 지어주어도 낫지 않는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의원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떨어진 것일까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의원은 꿈을 꾸었습니다. 흰 수염의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산신령이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큰 공을 세웠으나 또한 큰 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천년묵은 산삼은 산의 정기가 모인 것인데 그것을 캐어 쓴 것이 과라고 말했습니다. 산신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가 마을 사람들을 살린 것은 큰 공이지만 산의 정기를 빼앗아간 것은 과라고 했습니다. 공과 과가 반반이니 앞으로 그대의 의술도 반만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산에 보답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산신령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이 공을 세웠지만 동시에 과도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의원은 달라졌습니다. 매달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약초도 캐지 않고 자연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의원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산에 올라 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물을 주고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고 겨울에는 눈을 치웠습니다. 산은 조금씩 푸르러졌고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원이 환자를 치료하자 예전처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다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원은 깨달았습니다. 산신령이 자신의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공과 과의 균형이 다시 맞춰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원은 그 후로도 평생 산을 돌보았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한편 자연에 보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의원을 따라 산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과 산은 함께 번영했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으니 반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보답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말이 공과 상반입니다. 공과 과가 반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좋은 일을 했지만 동시에 잘못도 있을 때 공과 허물이 반반일 때 사용합니다. 의원은 마을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큰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산의 정기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의원은 자신의 과를 인정했고 평생 보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공과 상반. 이 의원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공과 과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